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으로의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은 이전을 함께 논의해야 하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며 인식차를 드러냈는데요.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함께 논의하느냐, 따로 논의하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먼저 김영찬 기자입니다. 먼저 광주 민간공항 이전 이야기를 꺼낸 건 김영록 전남지사였습니다. 광주 군공항 전남 이전을 위해선 광주 민간공항에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이 선결 과제라며 광주시에 통큰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별개로 분리해 민간공항부터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분명히 한 겁니다. 통크게 우리 강기정 시장님께서 민간공항도 공공항 문제 해결되면은 무안국제공항으로 보내겠다. 명확히 이야기해 주신 것이 맞다. 이러한 요구에 최대한 말을 아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강기정 광주시장이 보름 만에 공식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강 시장은 광주 군공항에 민간공항이 얹혀서 임대로 운영되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 문제를 민간공항과 분리하는 순간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밝혔습니다. 군공항과 민간공항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간공항이다 군공항이다를 분리시키는 순간 논의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패키지로 한 곳으로 이전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전 논의를 할 때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뜻으로 김영록 전남지사의 요구하는 차이가 큰 대목입니다. 따라서 오는 10일로 예정된 양 시도지사의 만남에서는 광주의 두 공항을 통합해서 논의하느냐, 분리해서 논의하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시도지사의 이번 만남이 군공항 이전에 한 발짝 더 나아가 통큰 결단이 내려질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상익 한평군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을 사실상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며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데요. 다음 달인 6월에 하겠다던 군민 여론조사도 오는 8월로 미뤘습니다. 이어서 김진선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한평군이 마련한 첫 공식 기자회견. 이상익 한평군수는 한평군이 향후 5년 이내 출생자 수가 0명이 될 수도 있는 소멸 위기 상태임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9차례의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한평 발전의 대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에게 발표한 담화문은 찬반 양측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군공항이 들어설 경우 한평군이 얻게 될 기회와 이득을 알리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군공항 이전 반대 측 주민들은 군수가 군공항 유치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다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당신 돌아가시기 전까지 군공항 안 만들어지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 자꾸 이런 메시지를 경제적으로 그렇게 공공 기준만 받아주면 이것저것 다 해볼게 라고는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확정된 것은 하나 없이 저희가 이걸 유치하게 되면 받게 될 소음 풍력은 너무 명백한 것이고 한평군은 당초 다음 달 예정이었던 여론조사는 8월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주민협의하에 여론조사 문구를 만들어 공정하게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농번기인데다 주민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사실상 반대 여론이 많을 경우 유치를 추진하는 한평군과 군수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상익 한평군수는 한평군과 광주시와의 통합은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들을 통폐합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다 광주시 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추진 내용을 보면 시의회 제동이 무리만은 아닌데요. 시청 내부 부서들끼리 의견 조율도 안 된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이 광주시의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모두 보류하면서 보다 철저히 준비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광주관광공사 출범입니다. 이번 논란은 광주관광공사 설립을 두고 기관 신설이냐, 단순히 두 기관의 조직을 통합하는 것이냐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광주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인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출연기관인 광주관광재단을 통합해 진행하려던 것인데 소관부서인 광주시 친환력 추진단은 관광공사의 성격을 설립으로 봤습니다. 관광공사요, 네. 본부장님. 네. 새로 설립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름만 바꾸는 겁니까? 새로 설립이라고 봐야죠. 새로 설립이 맞습니까? 하지만 산하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광주시 전략추진단은 신한력본부장의 답변 직후 광주관광공사는 설립이 아닌 두 기관의 통합으로 봐야 한다는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다른 기관도 아닌 광주시 내부에서 사전 조율도 거치지 않은 채 조례 개정을 요구한 것이냐는 비판이 일었고 결국 광주시는 논란이 인지 사흘 만에 설립이 아닌 통합이지만 그럼에도 설립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는 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의혹이 앞선 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광주시는 조직진단 용역 결과 전에 강기정 시장이 결론부터 제시해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신뢰성이 문제가 제기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시민들이 행정을 봤을 때 좀 불안하잖아요. 광주시의회는 이번 주 각 상임위를 개최하고 앞서 의결이 보류된 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을 다시 심의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 새벽 광주 수안지구에서 폭주족들이 난동에 가까운 무법질주를 벌였습니다. 수십 명이 함께 떼를 지어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몰고 차선을 무시하며 다니고 있는데 경찰이 출동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도심 왕복 6차로 사거리가 오토바이로 가득 찼습니다.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오토바이와 차량이 위협적으로 도로를 점령했고 시민들은 이들이 지나간 다음에야 길을 건넙니다. 조금 더 달리더니 오토바이 수십 대가 오가며 도로 전체를 차지하고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경찰차가 출동했지만 조롱하듯 경찰차 앞뒤로 원그리기를 계속합니다. 폭주 오토바이 한 대가 승용차를 들이받는가 하면 차량 한 대가 안전 펜스를 부수고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미 이제 운전자는 이제 병원으로 간 상태였고요. 모임 장소가 있는지 어린애들 대다수가 이제 와서 한 번에 몰려와서 그거 보고 말 그대로 무법지대가 된 겁니다. 새벽 내내 이 일대를 활보하던 폭주족들은 경찰에 의해 4시간여 만에 해산됐습니다. 이들의 폭주는 하루 이틀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맨날 그리고 새벽에 거기 나가보면 엄청 오토바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신호 위반 하는 것도 많이 봤고 엄청 시끄럽게 운전해가지고 폭주족들은 SNS를 통해 모임 장소를 정한 뒤 폭주 영상도 사고를 낸 영상도 버젓이 온라인에 올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들이 포함된 폭주족 수십 명이 한꺼번에 나타나 대응이 어려웠다면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하다가 다쳤을 때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과잉 진압이다, 과잉 대처다. 하지만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은 오늘도 불안하게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내에서 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달 넘게 파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08배, 3보1배 집회에 이어 40m 높이의 고공 농성에 돌입했는데요. 10년차 직원의 하루 일당 7만 원으로는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 머리띠를 둘러맨 노동자 2명이 40m 난간에서 위태로운 고공 농성을 이어갑니다. 제품 저장 탱크에는 10년차 일당 7만 원, 한 달 초과 근무 100시간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6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을 점령한 이들은 인도계 다국적 기업에서 카본을 만드는 회사의 하청 노동자입니다. 해년마다 임금 인상이 되면 상임금을 내렸어요. 지금까지 우리한테 뺏어갔던 걸 원상 복구해달라. 비를라 카본 코리아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3월 3일부터 총파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루면 새까맣게 변해버리는 방진복을 5벌로 한 달을 버텨야 하고 일회용 장갑은 빨아서 다시 사용한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입니다. 한 박스를 주면은 10명이서 그거를 나눠서 입어야 돼요. 제대로 안 시켜서 집에 가면은 이런 데가 까만 게 묻어 있고. 파업이 길어지자 현장에는 대체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이들이 받는 일당은 23만 원. 기존 임금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지불해 하청 노동자들을 또 한 번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속상하죠. 근데 그동안 힘들었던 거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노조는 기본급 25% 인상과 상여금 350% 복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상여금 없이 기본급 7% 인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노조가 고공농성을 그만두고 다시 교섭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근로조건 관련된 단체 협약은 거의 합의하고 저희가 수용을 거의 한 상태였거든요. 한 3개년 정도 계획을 잡아갖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법으로. 원청은 이번 파업이 하청과 노조 사이의 문제라며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여 차례 열린 교섭에도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여수산단 설립 이래 최장기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오랜 가뭄으로 1년가량 물 부족에 허덕이던 완도 섬 지역의 제한급수가 오늘부터 해제됐습니다. 섬 주민들은 이번 비로 물 축제도 가능할 정도라면서 반겼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말랐던 섬 계곡에 물이 흐르고 저수지 두까지 넘실거릴 정도로 물이 가득 찼습니다. 바닥이 드러난 2달 전과 비교하면 같은 곳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4월 중순쯤에 저수율이 약 10%대까지 떨어졌었는데 4월 중순경에 약 80mm 정도 비가 오고 이번 5월 달에 이제 지금 4일 정도에서 270mm 비가 오고 해서 완도군 보길도의 상수원인 부황제입니다. 지난 사흘간 내린 비로 42만 톤에 달하는 용량이 가득 찼습니다. 노하도와 보길도 주민들이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아도 5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번 폭우로 보길도 270mm 등 완도 지역에는 평균 22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보길, 노화, 금일, 소안, 넙도 등 5개 섬에 잠겼던 수도관도 일제히 열렸습니다. 가뭄으로 관광객이 끊겼던 음식점도 기대감에 부풀고 아주 물 때문에 너무 타격을 많이 받아갖고 여기 노아, 보길, 소아는 물축제. 물 부족에 설거지 걱정으로 모이기 꺼리던 어르신들도 어버이날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위로합니다. 물 따면서 조매조매하고 이놈 떨어지면 이제 얼로 가지러 갈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이제 물이 급수가 이제 계속 나오면은 이제 물이 풀린 게 안 좋았어. 물 사용이 자유로워진 섬마을 세탁소는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세탁소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사용하니까 어려움이 더 심했죠. 이제 가뭄이 해제돼서 마냥 기쁘죠. 보길도와 노하도의 유일한 대중목욕탕은 이번 주 개장을 목표로 시설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내부 시설, 그리고 물이 잘 나오는지 점검하고 있고요. 이번 주 안으로 지금 개장 예정 중입니다. 완도군은 제한급수를 해제하지만 가뭄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 절약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가뭄은 해소됐지만 섬 주민들은 그간 정부가 약속한 가뭄 대책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급수제가 해제가 됐다 하지만은 또 한 달만 비가 안 오면 다시 도로 그런 현상이 다시 또 나타나면 또 어려움이 또 있어요. 이번 폭우로 섬 지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도 평균 80%를 넘겨 다음 달 장마의 시작을 감안하면 농사에 물 걱정은 없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문화방송이 그동안 사회적 공헌 사업의 하나로 추진했던 생수 100만 병 모금 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광주 MBC는 오늘 완도군에서 진행된 생수 전달식에서 그동안 가게에서 보내온 500ml짜리 생수 30만 병, 시가 4,600만 원어치를 신우철 완도 군수에게 전달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심재학 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을 신임 단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기아 구단은 심 단장이 타자와 투수를 모두 경험했고
단연간 지도자 생활과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야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선임 배경을 밝혔습니다. 기아 측은 올 시즌 개막을 앞둔 지난 3월 장정석 전 단장이 소속 선수와 계약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일자 해임한 바 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집단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가해자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5.18 진상조사위는 계엄군의 집단 성폭행과 관련해 일부 계엄군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현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진술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집단 성폭행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있었지만 가해자인 계엄군의 진술이 확보된 것은 처음인 걸로 알려졌습니다.